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 제 딸 케이트는 한때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었어요. 저희 가족은 뉴욕 교외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정말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이었죠. 여기에서의 삶은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남편 스티브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했고 저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집에서 딸 케이트와 강아지까지 키우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죠. 아무런 특별한 사건도 없이 매일매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케이트가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짓고 친구들과 웃으며 놀기도 했지만 눈빛에서 뭔가 결핍된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녀는 종종 집에 돌아오면 책가방을 던져두고는 한숨을 쉬곤 했어요. 처음엔 그저 피곤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케이트가 학교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똑같은 날만 반복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케이트는 특별한 불만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케이트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물론 저희 가족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특별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었지만 케이트는 그런 일상적인 삶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지루해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잠깐 멈추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케이트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걸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에 안주해왔고 그게 케이트에게는 도전이 없어서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케이트가 겪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케이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갈망이 있는지 이제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쯤 남편 스티븐이 학교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1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티븐의 경력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그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이 제안이 처음엔 너무 멀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 그곳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그만큼 먼 곳에 간다는 게 두려웠죠. 한국이라니? 그렇게 먼 곳까지 간다고? 처음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익숙한 삶을 살아왔고 미국이라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케이트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곳에서 적응하는 동안 우리 가족의 관계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걱정이었죠. 케이트가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크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스티브는 달랐어요. 그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가족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테레사, 우리 한번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케이트에게도 새로운 환경에서 배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이 될 거야. 또 우리 가족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스티븐의 말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반대하던 저였지만 그의 눈빛을 보며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쩌면 케이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준다면?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케이트였어요. 그녀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그러나 스티븐의 말을 듣고 나니 그것이 케이트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케이트는 물론 우리 모두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좋아, 스티븐. 우리도 가보자. 케이트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으로 케이트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어요. 또한 저는 처음으로 변화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변화가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케이트였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케이트는 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가자는 거야? 난 여기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학교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멀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거야? 케이트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도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솔직히 털어놨죠. 엄마도 걱정되긴 해.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너도 내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공항에서 떠나던 날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케이트가 시큰둥한 얼굴로 비행기에 올라탔거든요. 제게 말도 없이 이어폰을 꽂고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왜 그렇게 안쓰럽던지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은 전부 낯설었고 거리의 표지판부터 음식 냄새까지 전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케이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를 침대에 던져놓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난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케이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며칠 뒤 케이트가 한국 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케이트는 영어 외엔 다른 언어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 학교의 엄격한 분위기가 미국과는 다를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국어를 못하는 학생을 위한 특별 수업도 마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케이트는 마지못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제발 잘 적응하길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불안했죠. 첫날 집으로 돌아온 케이트의 얼굴은 정말 무표정 그 자체였거든요. 케이트, 오늘 학교는 어땠니? 엄마, 그냥 이상했어. 애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았어. 케이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케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재밌었어. 점심시간에 먹었던 그 김밥, 그거 맛있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미하게나마 웃었어요. 비록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한국에서 케이트가 무언가 긍정적인 걸 느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케이트가 한국 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여전히 학교에서 힘들어했지만 가끔씩 미소를 짓는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딸의 표정 뒤에 감춰진 감정의 무게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가 학교에서 돌아와 침대에 털썩 누워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너무 지쳤어. 모든 게 너무 달라. 미국에선 이런 일이 없었잖아. 저는 딸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어떤 게 가장 힘든데? 내가 느끼는 걸 말해줄래? 케이트는 고개를 돌린 채로 답했어요. 애들이 날 신기하게 보면서도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진 않아. 그냥 외국에서 온 애로만 보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외로워.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억누르며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쓰러웠죠. 그 무렵 남편 스티브는 자신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 교육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죠. 테레사, 여기 교사들은 정말 헌신적이야.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춘 지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학부모와도 긴밀히 소통하더라니까. 내가 이런 걸 미국에서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교사라는 직업 이상의 무엇을 느끼는 중이야. 스티븐이 한국 학교의 시스템을 흥미롭게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딸과 남편을 돕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한국어도 배우고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가족 모두가 적응하려 애쓰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케이트가 학교에서 큰 갈등을 겪고 돌아온 거예요. 엄마, 내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친구들이 그냥 바꿔버렸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고. 딸은 억울함에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 거야. 케이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딸이 느꼈을 차별과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딸의 등을 토닥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케이트, 너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엄마도 알고 내 친구들도 알 거야. 하지만 문화가 다르다 보니 서로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 밤 스티븐과 저는 오랜 대화를 나누며
케이트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어요. 스티븐, 우리가 케이트에게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단순히 응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케이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자. 그게 협업이든 창의적인 활동이든 그녀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다음날 스티브는 케이트에게 과학대회 참가를 제안했어요. 처음엔 케이트도 망설였지만 결국 친구들과 함께 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소통하는 데서 생긴 작은 오해들이 케이트를 계속 힘들게 했죠. 엄마, 난 의견을 냈는데 친구들이 그냥 무시한 것 같아. 내가 말한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럴 리 없을 거야, 케이트. 그 친구들도 너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일 거야. 아직은 대화가 어려워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가끔은 천천히 차근차근 다시 시도해야 할 때도 있단다. 저는 딸에게 인내를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케이트의 좌절감이 커질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자신만의 방식으로 팀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어느 날은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오기 위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돌아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오늘은 내가 한 자료 조사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 드디어 내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친구들도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날 배려해주는 것 같아. 딸의 그 작은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는 큰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대회 날이 다가오자 케이트는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거 정말 잘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럼 너 정말 잘할 거야. 엄마랑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할게. 대회에서 케이트와 팀원들은 차분하고 당당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하며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죠. 결과는 3등이었지만 케이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해냈어. 이제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순간 저는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케이트를 바꾸고 있었고 우리 가족 역시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케이트가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뒤 저희 집은 매일같이 작은 전쟁터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원고를 쓰는 것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딸은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도 한참을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좌절감이 쌓여갔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라고 써야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을까? 케이트는 공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직접 느끼고 생각한 이야기를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트, 내가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써봐.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그 뒤로 뭘 배웠는지를 말하면 돼. 진심을 담으면 그게 전부야. 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펜을 잡았어요. 한 문장, 한 단어씩 적어나가는 그녀의 모습에는 묘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케이트가 갑자기 공책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난 못해. 내가 쓰는 건 다 이상하고 한국어로 바꾸면 더 이상하게 느껴져. 낯선 한국에 와서 처음엔 힘들고 외로웠지만 한국 친구들의 따뜻함도 알고 한국이 좋아진 이야기를 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왜 난 이런 걸 힘들게 해야 하는 거야? 저는 딸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케이트,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바로 도전이라는 거야. 도전은 항상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어. 멈추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자. 우리 가족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도전했듯이 너도 한국 학교에서 작은 도전들을 계속 해봐봐. 분명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힘내자. 그날 밤 케이트는 방에 틀어박혀 새벽까지 원고를 고쳤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녀는 눈이 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이 문장은 괜찮은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처음엔 낯설고 무서웠지만 점점 한국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한국에서 나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때? 저는 그녀의 문장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좋아, 케이트. 내 이야기가 진심으로 다가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보자. 원고를 완성한 뒤에는 발음과 억양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케이트는 매일 저녁 거실에서 가족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리고 단어를 몇 번이나 틀리기도 했지만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스티브는 발음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케이트를 도왔어요. 케이트, 이 단어는 사랑처럼 부드럽게 발음해야 해.
그리고 이 부분에선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봐. 그럼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야. 알았어, 아빠. 다시 해볼게. 하지만 연습이 길어질수록 케이트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루는 연습 도중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해? 다른 애들은 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케이트, 내가 지금 힘든 건 내가 특별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른 애들과 비교하지 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분명히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케이트가 학교에서 스피치 대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케이트, 너 정말 대회에 나가려고? 한국어로 제대로 말할 수 있기는 해. 그 말을 들은 케이트는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애들이 나를 비웃었어. 나 같은 외국인이 어떻게 대회를 하냐고. 정말 나가야 할까?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케이트, 그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 내가 왜 이 도전을 선택했는지 기억해봐.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기회잖아. 스티븐도 케이트의 옆에서 다독이며 말했어요. 딸, 아빠도 처음에 한국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날 의심했지. 하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내가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었어. 너도 이번 도전을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거야. 그날 밤, 케이트는 다시 연습에 몰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오자 케이트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무대에 설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린다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무대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쩌지? 저는 딸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어요. 케이트, 내가 무대에서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내 진심을 느낄 거야. 실수를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렇게 대회 날, 케이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에 섰어요. 관객석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고 스티븐과 저는 뒤에서 딸을 응원하며 두 손을 모았죠. 케이트는 한 문장씩 천천히 스피치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중간에 몇 번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케이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노력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케이트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나 해냈어. 이젠 내가 정말 강해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케이트, 넌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보여줬어. 스피치 대회가 끝난 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밤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케이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얼굴에서 더 이상 불안과 좌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케이트는 자신이 받은 참가 메달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건 내가 처음으로 정말 내 힘으로 해낸 거야. 나 이제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 같아. 스티브는 케이트의 메달을 손에 들고 말했어요. 케이트,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아빠는 내가 이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해내다니 아빠는 널 정말 존경해.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스피치 대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케이트는 무대에 섰을 때의 긴장감과 관객의 박수를 들었을 때 느꼈던 감동을 말하며 활짝 웃었죠. 엄마, 처음에 마이크를 잡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렸는데 내가 첫 문장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 그 순간 내가 정말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케이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내가 가진 힘이야, 케이트. 내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다들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거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스피치 대회가 끝난 뒤 케이트는 학교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어요. 친구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박수를 보내며 칭찬했죠. 케이트, 너 진짜 멋졌어.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그 말을 들은 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연습을 많이 했어.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끝까지 해보니까 되더라. 특히 그녀를 놀리던 친구들마저 태도가 바뀌었어요. 케이트의 진심과 노력을 본 뒤
그들도 딸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케이트는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어. 이제 그 친구들이 날 외국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딸이 정말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한국에서의 1년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케이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엄마.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딸이 정말로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케이트를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별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케이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죠. 엄마, 기억나?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나는 모든 게 무섭고 낯설었어.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나의 두 번째 집 같아. 스티브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만큼 내가 많은 걸 배웠다는 거야, 케이트. 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마지막 날 학교에서는 케이트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케이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칭찬하며 그녀를 떠나보내는 걸 아쉬워했죠. 친구들은 손수 쓴 편지와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케이트, 미국에 가서도 우리 잊지 말고 꼭 연락해. 케이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희가 내 첫 번째 한국 친구들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케이트는 선물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의 시간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케이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삶에 녹여 나갔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나섰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죠. 엄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국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거든. 스티븐 역시 한국에서 경험한 교육 방식을 미국 학교에서 적용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어요. 테레사,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존중의 문화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것을 넘어 각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케이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거기서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었거든. 내게 두 번째 집을 준 나라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딸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곳에서의 도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과 변화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처럼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